안녕하세요. 올바른 안과의 김민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각막 성형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각막 성형술, 즉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이란 근시나 원시와 같은 굴절 이상을 레이저로 각막을 깎음으로 교정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우선 이러한 레이저 각막 성형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근시와 원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근시란 가까울 근자에 볼 시자,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근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시가 발생하는 원리는 사람의 눈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의 초점이 정상적으로는 망막이라고 하는 필름에 정확하게 맺혀야 되지만 근시 환자들은 그 빛의 초점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근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시 환자들은 빛이 원래 정상적인 위치보다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빛을 오히려 분산시켜주는 오목렌즈 안경을 착용하여야 근시가 교정되는 것입니다. 원시는 근시와 반대로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원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시가 발생하는 원리 또한 근시와 반대로 빛의 초점이 망막보다 뒤에 맺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빛을 모아줄 수 있는 볼록 렌즈 안경을 착용하셔야 원시가 교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시나 원시와 같은 시력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안경과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위에 드림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라식, 라섹, 스마일로 알려져 있는 레이저 각막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각막 성형술이란 사람의 안구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검은 자, 즉 각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레이저로 깎아서 시력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레이저 각막 성형술의 원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근시 환자들은 오목렌즈 안경을 껴서 근시를 교정하듯이 레이저 각막 성형술을 할 때도 오목렌즈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로 각막의 중심부만 선택적으로 깎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목렌즈 효과를 내면서 근시를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시는 그와 반대로 볼록 렌즈 효과를 내도록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각막의 중심부가 아니라 각막의 주변부만 선택적으로 깎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의 종류에는 라섹과 라식과 스마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섹 수술은 각막 상피, 즉 각막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여 없앤 다음에 각막의 속살에 해당하는 각막 실질을 엑시머 레이저로 깎아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라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라식은 각막 상피를 각막 절편이라고 하는 뚜껑을 만들어서 젖힌 다음에 그 밑에 드러나는 각막 실질을 레이저로 깎아준 다음에 뚜껑을 다시 덮어주는 수술입니다. 결국 라섹과 라식의 가장 큰 차이는 수술 후에 각막 절편이라고 하는 뚜껑을 덮어주느냐 안 덮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뒤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피부에 물집이 생겼을 때 물집이 터지면서 피부가 벗겨져 나가면 통증이 생기는 것처럼 라섹은 수술하고 난 뒤에 수술 부위를 덮어줄 부위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물집이 있을 때 그 물집이 피부가 터져서 벗겨져 나가지 않고 피부가 남아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에 따라서 일반 라식과 올레저 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라식은 대패같이 생긴 칼을 이용해서 절편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올레저 라식은 펜토 레이저라고 하는 특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서 각막 절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의 일반 라식 같은 경우에 칼을 이용해서 각막 절편을 만들다 보니까 각막 절편의 두께가 일정하긴 힘들고 약간 불규칙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막 절편에 구멍이 나거나 각막 절편에 찢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femto 레이저 라식의 경우에는 눈을 고정한 후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각막 절편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그러다 보니 각막 절편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위험을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기존에 있던 라섹 수술과 라식 수술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술이 없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이 바로 스마일 수술입니다. 기존의 1세대 시력속 교정술에 해당하는 라섹 수술 같은 경우 각막 상피를 제거한 후에 각막 실질을 깎고 레이저를 치는 수술이다 보니
수술 자체의 안정성은 높고 시력 결과도 좋지만 수술에 통증이 있다던가 각막에 혼탁의 위험이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개발된 것이 라식 수술입니다.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이라는 각막 뚜껑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통증이 적은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각막 절편을 자르는 과정에서 절개창이 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던가 안구 건조증의 악화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나온 것이 바로 스마일 수술입니다. 이러한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절개창이 큼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경 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한 건조증의 악화도 심하며 각막 자체의 수술 후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도근시라던가 각막이 얇은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좀 어려운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스마일 라식입니다. 스마일 라식은 각막의 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개창이 2mm로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 수술의 회복이 빠르고 수술의 구조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신경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증의 악화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emtosecond 레이저라고 하는 특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서 스마일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비용이 다른 수술보다 좀 비싼 단점이 있고 각막을 깎아내는 양이 다른 라섹이나 라식 수술보다 다소 많기 때문에 초고도 근시 환자나 각막이 얇은 환자들은 그 시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라섹, 라식,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각각의 수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섹 수술의 경우 각막 절삭량이 제일 적기 때문에 수술의 안정성이 제일 높고 초고도 근시 환자나 각막이 얇은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술 후 통증이 2-3일 정도 지속되고 수술 후 각막 혼탁의 위험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식 수술은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각막 절편을 만드는 절개창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초고도 근시 환자나 각막이 얇은 경우에는 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경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이로 인해 수술 후 건조증 악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일 수술은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눈 화장이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의 회복이 빠르고 각막 절편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절개창이 2mm 정도로 아주 작으므로 신경의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각막의 절삭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시의 정도나 난시의 정도, 각막의 두께와 같은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수술 전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본인에게 맞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벨리노 각막병증과 같은 유전성 각막 질환이 있거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신경 안정제나 갑상선 호르몬제와 같은 복용약이 있으신 경우, 또는 당뇨와 같이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레이저 각막 성형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안경을 벗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불편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일시적인 안구 건조증의 악화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행은 수술로 상처가 생기고 난 뒤에 그 상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근시를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시의 일부가 다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환자나 2디옵터 이상의 고도 난시 환자들에 있어서 그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빗번짐이나 눈부심, 각막 확장증, 각막 혼탁과 같은 그러한 불편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안과의 김민호 원장이었습니다.